현재 아파트 층간소음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 층간소음 완화 조치를 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용적률 5% 상향을 검토 중이다. 즉, 현재 슬라브 두께가 210mm인데 이거를 300mm로 한 경우는 두꺼워지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층간소음 최소 기준은 50dB인데 50dB보다 낮게 하는 경우에 이제 용적률 상향이라는 그런 당근을 주겠다는 거다. 최근 삼성물산에서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층간소음 차단 기술로 1등급 인증을 취득하였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제 아파트가 레미안으로 유명한데 용인시 기흥구에 층간소음 저감 전문 연구실로 레미안 고요한 랩이 있다. 여기서 이제 삼성물산에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고 주거시설의 외형 디자인이나 실내 평면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의 중간소음 방지와 방수, 단열, 정보기술 등을 개발하고 적용하면서 건물의 성능을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다. 그럼 삼성물산이 층간소음 신기술로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언론기사를 보면은 삼성물산이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로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거다. 여기는 이제 단지 이제 콘크리트 두께를 두껍게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그거보다는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모듈 형식으로 이 조합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아마 시공한 것이 특징인 것이다. 여기서 이제 이 방식을 통해서 이제 1등급 기준을 받았는데 최저 기준이 50dB인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은 충격음이 37dB까지 이렇게 가능해가지고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물산이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층간소음 차단 신기술을 이제 개발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현장에서 모듈식으로 조립한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했다는 거다. 두 번째 이제 모듈러 방식이라는 것은 시공이 쉽고 균일한 차단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량 충격음일 때는 21dB, 중량일 때는 29dB를 기록하였다. 세 번째로는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 1등급은 지난 이제 8월부터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경량, 중량 충격음에는 37dB 받는 경우에는 용적률 5%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경기도 용인시에 이제 자체 연구시설이 있는데 레미안 고요한 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층간소음을 연구하고 있고 저감하는 어떤 해결을 위해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역할도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면에 이제 중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앞두고 지금까지 개발한 기술과 공법 등을 고유함 등을 통해서 빠르게 검증해서 공동주택에 적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면 층간소음을 한번 보면은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은 이제 욕실, 화장실 경우 다용도실 급수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는 이제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하는 소음, 직접 충격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을 크게 킨다든지 이런 거는 층간소음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어떤 시설에서 나는 어떤 그런 소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개 짖는 소리라든지 아니면은 사람 육성이라든지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소리라든지 이런 거는
층간소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층간소음이 이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경법제 처벌법 제3조 1항에 보면은 10만 원의 벌금이나 또는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 층간소음은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뭐 30년, 40년 된 노후 아파트가 서울에 많은데, 특히 이제 강남 지구에 많은데, 그 삼성물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나 아니면 리모델링 하는 경우에 상당히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향을 최근에 이제 발표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층간소음 완화 조치를 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5%만큼 상향해 준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슬라브가 이제 지금 210m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300mm로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 비용도 더 들고, 왜냐하면 더 콘크리트 더 크게 쳐야 되니까요. 그리고 건물도 이제 층고가 높아지기 때문에 건물도 더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5% 상향을 검토 중이고, 이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 경우에는 300mm까지 된다고 그러면은 현재 층간소음 최소 성능 기준이 50dB인데 47dB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좀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안공된 아파트에 대해서 만약에 층간소음 완화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에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신규 아파트 건설을 마친 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에서 5%는 무작위로 추출돼서 그 바닥 충격 차단 성능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100% 아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2에서 5% 정도만 된다고 해도 그거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삼성물산에서 최근에 이제 그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한 중간 소음 차단 신기술로 1등급 인증서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상당한 기술로 보입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라는 게 이제 거의 똑같은데 진짜 그 층간 소음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된 거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게 많은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